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 13일 토요일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늦게까지 뭘 할 일이 있다가 갑자기 영상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코스피 지수는 일단 120분 봉상, 제가 120분 봉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120분 봉상 파동이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짧은 소파동상요. 이 기술적 반등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지수의 최대 고점은 2090에서 한 95,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의 고점이 2090포인트 였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의 제가 보조지표는 지금 현재 가열권에 드디어 진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20분 봉입니다. 1봉이 아니고요. 자, 가열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좀 이게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지표도 가열권, 파동상으로도 작은 소파동상 좀 이게 파동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꺼지고 있는 이 11선 보이시죠? 이 11선에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첩첩이 지금 저항선이 되는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있고요. 또 어문의 구름대가, 매물대가 지금 위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 자리를 뚫고 바로 이게 시세를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 코스피는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하는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약보합이 갈 수 있고 강보합이 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지수가 빠지지 않고요. 물론 뭐 또 중간 조금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빠지지 않고, 요 5일선이 있는 5일선이 얼마입니까? 2068포인트인데요. 대략 한 2068포인트에서 오늘 고점이 2090포인트, 요 구간에서 행보를 하면서, 그러면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들어눕기를 기다리는 거죠. 행보를 하면서 이 구름대도 돌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눕고 나면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뭐 그런 1차 안이 있고요. 아니면 요 2068 5일선을 깨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2050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결론은 지금은 당장 올라갈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선이 되는, 꺾여져 있는 이 11선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한번 매도를 하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단 관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영상에 오늘은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단기적인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 어차피 장기 대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 거니까요, 시세가. 자, 일단 관망 요 유지는요, 저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차트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차트상으로도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7월 18일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7월 18일날까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 답변을 하라는 통보를 줬죠. 그 다음에 7월 21일날 또 일본 참여연 선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이 18일이고요. 21일이 다음 주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수가 옆으로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보할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면 지수 조정이 좀 제법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일단 지금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관망을 하는 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망을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도 좀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또 우리가, 이번 하락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하락이 깊게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락이 어느 정도 2050을 다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050을 훼손한다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단기로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하락이 어디까지 노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다음 주는 좀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신은 대북주요. 오늘 신은은 아침부터 갭으로 하락해버렸죠.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자, 세력들이 참 대단합니다. 자, 신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북주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일단 요 신은은 오늘 저점 2370원하고 2400원 요 구간을 지지를 하는지를 유심히 보시죠. 만약에 요 구간을 지지를 못한다면 신은은 상승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지지를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5만 1000주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 소진율이 그동안 한 3%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0.8%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최근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고점에서요. 다시 가격 조정이 오면 외국인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일단 2400원과 2370원 요 구간을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좀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테크 놀래지는 오늘 의외로 오늘 반등이 들어왔죠. 아까 저도 장초에 반등이 들어오게 잽싸게 따라 붙었었는데요. 단타 치고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 종목은 글쎄요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해서 이 고점을 벗길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일은 다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11선이 얼마냐면 5,700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5,700원을 깨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5,700원을 깨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도 이 종목은 뭐 중간중간 좀 오늘처럼 장중 변동폭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단타가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단타로만 우선 대응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승부는 요 21선 근처에서 한번 승부를 잠깐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면요. 그동안에 기관들이 3일 동안 팔았다가 오늘 지금 이틀 동안 팔고 있죠.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을 팔았는데요. 자, 당분간은 단타가 자신이 없으시면 좀 관망하시면서 요 21선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T는 제가 어제까지 보유를 했었는데요. 요 21선을 오늘 아까 장중에는 살짝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것을 보고 어제 그제 계속 파는 것을 보고요. 오늘 고점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당분간 SMT는 좀 관망하겠습니다. 노바텍이라는 종목은 15,000원에서 한 6,000원, 15,500원 요 구간까지 한번 왔으면 참 바닥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저쯤에 17,300원이었거든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 구간대 오면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외국인들도 좀 사고 있네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수를 조금 사고 있는데 15,000원에서 16,000원 뭐 16,000원 근처라도 한번 오면 한번 사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호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면 매수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락 구간에 매수를 하셔도 어차피 5일선이나 11선, 21선이 지금 가파르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는 들어가도 크게 먹을 게 없는 자리거든요. 추세적으로 돌리기가 당장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급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한번 2, 3일 행보를 한다든지 최소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행보를 하면서 진정이 되었을 때 그때 수급 상황을 보면서 매수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2만원이라는 단위를 깼기 때문에 내일은 뭐 제가 월요일 날은요 장중에 2만원을 다시 올리는 반등이 들어올 듯 합니다. 근데 그 반등의 목표치는 우선은요 한 25,5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요. 자, 25,500원까지만 보시고요. 아직 신규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이 하락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일단 60일선도 깼기 때문에 적어도 이 121선 이 종목은 지난번에 18,000원이란 요 단위를 찍고 옆으로 좀 빠졌다가 행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여기 다지기를 하고 난 다음에 2만원까지 갔었는데 그 2만원 선에서 저는 좀 행보를 상당히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앞자리가 만원 단위가 아니고 2만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제법 행보를 한 다음에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의외로 2만원에서 행보하지 않고 바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27,550원까지요. 자, 그 자리에서 충분히 다지질 못해서 그런지 이 종목은 바로 급락이 나와버렸는데요. 다시 2만원까지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18,000원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요. 그래서 뭐 물론 2만원 오늘 저점 19,500원을 지나고 보면 뭐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급락하는 과정이라 섣불리 저점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 18,000원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권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19,500원에 오늘 저점이 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18,000원까지도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조금 들어온다면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시 저점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동진세미캠은 뭐 기간이 이틀 동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21선과 일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요 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직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6.58%. 요즘 서진 시스템이 추세가 괜찮습니다. 자, 괜찮은데요. 일단 차트 한번 열어보기 전에 저는 뭐 요 자리에 제가 다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때 제가 팔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하지 않고요. 저는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요 저점이 있었고요. 여기 저점이요. 그 다음에 요 저점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런 경우에 다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요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고점을 살짝 벗겨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짝꿍댕이 쌍바닥이기 때문에요. 자,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요즘 5G 통신 장비 쪽으로 많이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일봉상 제 보조 지표로는 조금 더 올라갈 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고점의 징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지금 그동안에 제가 25,000원에서 이 종목은 3만원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둘 셋. 자, 충분히 박스권을 이제 완성을 시켰나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3만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3만원 정도에서 한번 저항에 부닥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부닥쳤다가 다시 한번 잠깐 밀릴 텐데요. 그러더라도 이 종목은 만약에 3만원을 터치했다면 조금 더 길게 가면 3만원 돌파한다는 얘기겠죠. 자,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분봉 한번 보면요. 120분봉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20분봉 상은요. 하나, 둘. 지금 제 파동상은 120분봉상은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는요.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어요. 27,4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만약 그 자리에 내려온다면 신규 매수자는 그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조금 눌리더라도 그냥 그대로 보유 한번 해보시죠. 추세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신규 매수자는 27,400원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조지표는 가열권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려졌다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날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잠깐만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을 제가 이날 보유 종가에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요. 오늘 아침에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종목을 고점에 팔지를 못해서 후회를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그 근처에 오기에 전량 다 매도를 일단 했습니다. 일단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아직도 여전히 제 관심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이 요 선이 기준선이죠. 요 선이 얼마냐면 2768원에서 2768원, 2770원 정도 요 구간을 만약에 다시 내려오면 한번 저는 매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매수를 고려하고요. 손절은 요 지난번 저점 있죠. 2655원 요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이탈되는 거니까요. 근데 2770원 정도를 저는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때 시장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 관심 종목은 맞는데요.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매수가 돼서 체결이 돼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당장 급등할 종목은 아니고요. 예, 추세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추세적으로 약간 행보 비슷하게 하다가 한번 시세를 내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간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요 11선을 깨고 지난번 저점 있죠. 2650원을 깬다면 이 종목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SKC 코롱 PI까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코롱 PI는 제가 오늘 어제 영상 댓글에 3만 그때 얼마였나요? 31,500원에서 31,650원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께 댓글 한번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각 이슈가 있어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수리를 절기리 쉬는 분들은, 간이 좀 크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되 투자 여부의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33,000원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런 다음에 장막판에는 31,000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32,050원에 종가가 끝났는데 다시 시간 외에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타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좀 시장도 지금 애매하게 우리가 들어가기 애매하니까요.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고 확신이 들지 않아서 SKC 코롱 PI는 오늘 아침 초장에 그런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매각 이슈 찌라시가 돌아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을 엄청나게 떴을 때 16.18%까지 올라갔네요. 고점은요. 갭으로 떴을 때 개인들이 아마 많이 샀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요. 이때 물린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매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 기관 외국인들 제법 팔았습니다. 이 종목을요. 자, 고점에서 팔았겠죠. 이 사람들은 위에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요,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 요 1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11선이 오늘은 34,405원인데 아마 월요일 정도 되면 아마 37,700원, 800원 정도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 오늘 저점이 37,50원이었는데 이 37,50원 요 자리는 기본적으로 좀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밑에 5일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21선도 살짝 돌려고 하고 있는데 21선 가격이 얼마냐? 현재는 29,815원인데요.
이 종목은 만약에 31,000원 이하에서 31,000원에서 30,000원 요 구간까지 만약에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신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한번 매수도 고려해봐도 괜찮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로만 기술적으로 본다면요, 일단 3750원에서 오늘 저점을 맞고 또 다시 급등을 했지만 다시 3500원 정도로 왔다가 다시 또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좀 있다가 나중에 3만원 근처를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올지 안 올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000원에서 3만원까지 내려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회사에서 답변을 아까 장중에 했는데요. 현재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한 달 이내에 다시 한번 재공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매각의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또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31,000원에서 3만원 요 구간, 특히 3만원을 저는 20일선은 깨고 다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확정을 짓는 답변을 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3만원에서 31,000원 요 구간에 한번 오면 저점 매수 한번 하셔서 당장 또 이 종목은 급등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등이 나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3만원이나 31,000원에서 분할 매수해서 32,000원에서 33,000원 요 구간에 매도하는 그런 단기적으로는 단기 매매를 우선 병행하시면서요. 전량 매수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사셨으면 일정 부분 단타를 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정 부분은 31,000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 끌고 가 보시기도 하고, 일정 비율은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좀 한 달 정도 회사에서 다시 재공시할 때까지는 좀 그런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 단타 매매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거래량도 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또 시장의 주목도 받고 있고 하니까요, 변동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 정리하면 3만원 이하를 깰 가능성도 현재로서 없어 보이고 당장 급등할 일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 요렇게 요 구간에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면서 일정 부분은 좀 끌고 가는 모양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팔았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만은요, 그래도 일단 매각 이슈가 여전히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저점에서만 좀 매수하시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요즘은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속이고 뭐 기만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사기라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지금 쌍봉을 찍었거든요. 요 월봉상.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요즘 뭐 업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요 종목이 6,000원, 7,000원, 8,000원짜리가 무려 5만원대 이상까지 갔다 왔습니다. 무려 다 7배, 8배로 올랐는데요. 자, 지금 뭐 전환선이 가파르게 꺾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회사에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이런 찌라시를 흘리고 회사에서는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뒤에 답변하겠다라고 한 달 기간을 주면서 개인들이 달라붙을 때 고점 매도를 메이저들은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워낙 좀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쪽에서 진정으로 이 회사 측에서 이 회사를 만약 매각할 의사가 진짜 있다면 저는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행보한 이후에는요, 물량 소화를 거친 다음에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매각을 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다면 이 회사는 저는 매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조그마한 기업도 아니고 제법 큰 회사를 매각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 저번에 매각 이슈가 떴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시아나에 대해서 소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매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왜냐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 부채를 안고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자금도 들고. 그렇지만 이 회사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이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는 회사라서 저는 만약에 이 회사가 진정으로 매각 의사가 있다면 여러 기업에서 저는 달려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진정 매각 의사가 있다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시면서 일단은 월봉상 이 차트상으로는 전환선이 가파르게 보이시죠? 자, 가까이 대 보겠습니다. 이 전환선이 지금 가파르게 꺾인 자리 보이시죠? 이게 전환선인데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이 전환선에 꺾이는 상태에서 오늘 고점을 찍었는데 당분간은 요 전환선의 요 지점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만원에서 31,000원 요 지점까지 당분간은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고요. 전환선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전환선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그러니까 요 과거 9일 동안의 최고가와 과거 9일 동안의 최저가를 합쳐서 나누기 2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구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합쳐서 나누기 2를 한 거라서 갑자기 여기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뒤늦게 꺾인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조금만 더 행보를 하면 이 전환선도 잘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달에는 좀 단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시면서 단타를 좀 치시고요. 다음 달에 한번 승부가 위 방향으로 가든 아래 방향으로 가든 한번 승부가 나오지 않나. 회사에서도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한다 그랬으니까 다음 달에는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시면서 단타를 병행하시면서 좀 추이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본적으로 보유 물량은 어느 정도 비율은 가지고 계시면서 나머지 물량으로 단타를 한번 쳐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SKC 코롱 PI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종목을 다 매도를 하고요. 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저도 다시 또 매수를 시작해 볼 생각인데요. 시장이 의외로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왜냐하면 매매 동향을 보면 좀 기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파는 의지가 아직 없고 그냥 관망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보면 기관 조금, 외국인 조금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사고 기관은 팔고 옵션 동향도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메이저들도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망세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듯 합니다. 이벤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다음 주 이벤트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지수가 의외로 버티다가 개별 종목들은 물론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만은 지수상으로는 버티고 개별 종목들은 다음 주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